이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에 대한 개념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응용 문제에 들어갔을 때요. 아이들하고 문제를 풀다 보면은 물론 이 단원에 나오는 문제들이 다 조금 녹록치는 않기는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이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유형이 바로 이 직사각형과 정사각형과 관련된 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 유형은요, 제가 매년 정말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기도 하는데요. 정말 매해 매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몇 번의 설명만으로 바로 이해를 하고 더 이상 관련 문제에서 어려워하지 않고 그 원리를 이용해서 잘 해결하는 친구가 있는가 반면에요. 그 자리에서는 잘 풀다가도 집에 가서 숙제할 때 다시 리셋이 되고 그럼 다시 와서 설명을 해주면은 또 이해를 했다가도 돌아서면 다시 리셋이 되고 이게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민을 많이 하기도 하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물론 저처럼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하고 지금 이 유형을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같이 좀 공유를 하고자 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 제가 이 관련된 유형의 문제를 정말 갖가지 문제집에서 다 긁어 모아서 편집을 했고요. 이 문제를 아이들하고 한번 시간을 이제 잡아서 공부를 해본 거죠. 일단은 이 문제가 유독 어려워하는 이유가 뭔가 생각을 했더니 먼저 이 문제를 최대 공약수로 구해야 하는지 최소 공배수로 구해야 하는지 1차적으로는 그게 먼저 넘어야 되는 산이죠. 근데 어느 정도 아이들이 이제 눈치껏 문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만들 수 있는 가장 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크다, 최대 공약수 이렇게 하고 가능한 작다는 최소 공배수 이렇게 공식처럼 암기를 해버리다 보니까 무조건 최대 공약수 구하고 무조건 최소 공배수 구하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것도 요령 중에 하나잖아요. 문제를 푸는 테크닉 중에 하나긴 하는데 그게 바로 아이들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아이들이 기계적으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구해놓은 다음에요. 본인이 왜 그렇게 구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구해놓고 자기가 구해놓은 그것이 이 문제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을 전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형의 문제를 아이들이 유독 어려워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의 문제를 보면은요. 한번 아이가 천천히 문장을 읽은 다음에 첫 번째로 내가 최대 공약수를 이용해야 되는 것인지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부터 1차로 파악을 해줘야 된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요. 포인트가 되는 어떤 단어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여기 남김없이 자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이 두 개가 굉장히 큰 포인트입니다. 먼저 남김없이 자른다는 거는요. 우리가 나누어 준다, 잘라낸다, 줄어든다. 약수와 배수 중에서요. 원래 크기보다 줄어드는 거는 약수의 개념인가요? 배수의 개념인가요? 원래 크기에서 줄어드는 것은 약수잖아요. 약수 중에서도요.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그러면은 최대 공약수를 한번 구해보면은 가로가 30, 세로가 42이니까 거꾸로 나눗셈으로 해볼게요. 6으로 나누면 5, 7. 그러면은 더 이상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는 자동으로 6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 문제에서 정사각형 모양 종이에
한 변이 몇 센티미터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이 6이요, 이 문제에서 뭐를 뜻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가로가 30, 세로가 40이라고 했는데 길이는 중요하지 않고요. 원래 이 모양이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커다란 직사각형의 모양의 종이를요, 지금 남김없이 잘라서 정사각형 모양의 이 종이로 만든다는 거죠. 정사각형 모양으로 전부 잘려져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한 이 최대 공약수 6이 뭐를 뜻하냐면은 지금 정사각형 모양으로 얘네를 잘라냈을 때 바로 이 한 변 보이시나요? 이 한 변이 바로 6c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구해놓고도요, 이게 뭐를 뜻하는지 몰라서 문제를 해결할 때 계속 뭔가 핀트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6cm가 되겠죠. 그 다음에요, 아이들이 사실은요, 첫 번째 유형은요, 눈치껏 최대 공약수를 이용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요, 어렵지 않게 문제를 찾는데요. 여기에서 아까 제가 6이 뭐를 뜻하는지 모른 채 답을 쓴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러한 친구들이요, 이 두 번째 유형에서 사단이 나는 것입니다. 왜냐면은요,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잘 보면은요, 가로 가로, 세로 세로, 직사각형 직사각형, 남김없이 자르고, 이것도 역시 정사각형 모양으로 여러 장을 만든다고 한대요. 똑같잖아요, 문제가. 근데 뭐가 다를까요? 혹시 발견하신 분 있으신가요? 지금 첫 번째 문제는요, 원래 있던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정사각형 모양으로 잘라냈을 때 그때의 한 변의 길이를 물어봤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요, 잘 보셔야 돼요.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몇 장 만들 수 있냐고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차이점입니다. 아까 위에서는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최대 공약수만 구하면은요, 바로 그게 답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 문제는요, 최대 공약수를 구한다고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최대 공약수를 먼저 구해 볼게요. 30과 5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 보면은 저는 좀 큰 수인 10으로 나눠 볼게요. 그러면 3, 5. 자, 그러면은요, 자, 3하고 5를 더 이상 나눠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는 자동으로 10이 되죠. 바로 여기에서요, 아이들이요, 정답을 어떻게 쓰냐면은요, 10장 이렇게 씁니다. 얼핏 보면은 맞는 것 같지 않나요? 최대 공약수 구했으니까 정답 아닐까요? 이렇게 당연히 생각을 하겠죠.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최대 공약수를 왜 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 못하고 기계적으로 그냥 최대 공약수만 구하면 그게 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요, 최대 공약수만 구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이 10이요, 이 문제에서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10은요, 10장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여기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정사각형 모양으로 잘라낸다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구한 이 최대 공약수 10은요, 정사각형 모양으로 잘라냈을 때 바로 이 한 변의 길이가, 그러니까 정사각형 이 한 개의 한 변의 길이가 10cm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요, 이 정사각형 모양이 이 직사각형 안에 그러니까 몇 장이 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구한 10이라는 거는요, 10장이 아니라 한 변의 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장수를 구해야 되잖아요. 이 정사각형이 이 안에 과연 몇 번이 들어가느냐. 잘 생각하면은요, 가로가 지금 30이고 세로가 50이에요. 여기가 30, 여기가 50이라고 하면은 이제 10cm가 가로에 몇 번, 세로에 몇 번 들어가는지를 계산을 해줘야겠죠. 가로부터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가로의 길이가 30cm고요. 이 안에 10cm짜리가 몇 번 들어가는 거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0 나누기 10은 3. 그 다음에
세로에는 50 나누기 10. 5. 따라서 이걸 그림으로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요. 이렇게 가로 방향에 정사각형이 3개가 들어가고 세로 방향에는 셋, 넷, 다섯. 이렇게 그러니까 3장씩 5줄이 들어가는 거니까 결국에는요. 3장씩 5줄 곱해야겠죠? 15. 10장이 아니라요. 15장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제가 기계적으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계산만 하는 친구들이요. 이런 유형을 유독 어려워한다는 게요. 구해놓고도요. 본인이 그게 뭐를 뜻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에서 내가 구한 이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가 뭐를 의미하느냐.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내가 한 단계를 더 계산해야 하느냐. 그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잘 보면은 역시 가로, 세로, 직사각형, 정사각형. 역시 딱 보기에는 되게 동일해 보이는데요. 이렇게 아주 커다란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우리가 잘라내는 거고요. 이번에는요. 이렇게 작은 직사각형의 모양의 종이를요. 이렇게 이어 붙여서요. 정사각형 모양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비교를 해드릴게요. 아까 앞에서의 유형을 아주 큰 직사각형의 모양의 종이를 잘라내서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로 다시 만들어낸다. 즉, 크기가 큰 것을 줄인다는 약수. 그 다음에 지금은 작은 크기의 직사각형을 이어 붙인다. 원래 크기에서 커진다. 원래 크기에서 커지는 거는 약수일까요? 배수일까요? 바로 배수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가능한 작은 정사각형을 만든대요. 배수 중에서도 가능한 작다? 그거는 결국에 최소 공배수겠죠. 자, 그럼 18과 30의 최소 공배수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18과 30의 최소 공배수, 그러면은 6으로 나눠보면은 3하고 5. 자, 그러면은 3하고 5를 또 나눠 떨어지게 하는 건 없잖아요. 따라서 최소 공배수는요, 이렇게 곱해준다고 했죠? 그러면 최소 공배수는 6 곱하기 3 곱하기 5, 9, 10.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들이요, 이렇게 구해놓고요. 정답 90장 이렇게 쓴다고요.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과연 이 90이 문제에서요. 뭐를 뜻하는 걸까요? 이거 정말 어려워합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은요. 대답하는 친구들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계산만 한다는 거겠죠? 지금 제가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을 이어 붙여서 정사각형으로 만들었는데요. 바로 이 최소 공배수 90이 뭐를 뜻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 봤어요. 우리가 구한 이 90이라는 거는요. 원래 이 작은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이어 붙여서 가장 가능한 작은 정사각형을 만들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 한 변의 길이가 바로 90cm라는 거예요. 90장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에서는요.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90cm인 이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완성됐을 때 이 안에 그럼 이 직사각형이 몇 장이 들어가느냐 그거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번에도요. 단순히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데 멈추지 말고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에 그럼 이 종이가 과연 몇 장이 들어가느냐 그거를 구해줘야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가로부터 구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 90이 현재 만들어진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니까 90cm 안에 가로가 18cm인 종이가 몇 장 들어가느냐 90 나누기 18 하면 되잖아요. 그럼 5장이 들어가고 세로 방향에는 역시 90cm 안에 30cm 몇 장 들어가느냐 3장이겠죠?
그러면은 5장씩 3줄이라는 뜻이에요. 5장, 5장, 5장. 따라서 5 곱하기 3은 15. 90장이 아니라 15장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요. 아래 문제는 위의 문제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건너뛰고요. 여기 세 번째 문제로 해볼게요. 혹시 세 번째 문제하고 첫 번째 문제하고 뭐가 차이 있는지 발견하신 분 있으신가요? 첫 번째 문제는요. 몇 장이 필요하냐고 한 거고요. 여기 지금 세 번째 문제는요. 한 변의 길이가 몇 센티미터냐고 물어봤습니다. 두 개는 명확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말은요. 지금 이 세 번째 문제는 최소 공배수만 구해주면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9와 15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면 3으로 나눠볼게요. 3, 3, 9, 3, 5, 15. 더 이상 3과 5는 나눠 떨어지는 수가 없으므로 최소 공배수는 3 곱하기 3 곱하기 5, 45. 따라서 한 변의 길이는 45cm이다. 그러니까 제가 같은 유형이지만 어떤 유형은 최대 공약수나 최소 공배수만 구하면 되고 어떤 문제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한 다음에 한 단계 더 계산을 해줘야 된다. 그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혹시 지금 계산하는 과정에서 재미있는 규칙을 발견하신 분 없으신가요? 잘 보면은요. 자, 최대 공약수는 10이고요. 우리 여기 나머지 자투리 있잖아요. 3이랑 5를 곱해볼까요? 15. 그 다음에 역시 아까 최소 공배수를 구했을 때요. 여기 자투리들 있잖아요. 자투리 곱해볼까요? 3 곱하기 5는 15. 굉장히 신기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거 하다 보면은요. 규칙을 발견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좀 요령이기는 한데 이렇게 몇 장이 필요하냐고 물어보는 질문에서요. 가로하고 세로를 각각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은 없지만은 이렇게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이 과정 안에서 바로 정답을 찾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요. 이 문제에서요. 모두 몇 장이 필요하냐고 물어봤다면은 역시 이것도 5랑 7을 곱해서 35장.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내가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구해준 다음에요. 그게 이 문제에서 뭐를 의미하느냐. 그게 단순한 수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수를요. 문장에 녹여내서 아 이게 길이를 나타내는구나. 또는 이게 필요한 종이의 장수를 뜻하는구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 해석을 할 줄 알아야 이런 응용 문제가 나왔을 때 아이들이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좀 어렵지 않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